영화 얘기만 여기서 볼게요. 그 영화 보러 온 건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영화 본 소감이 어떠신지 앞에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뭐 저 연휴 끝나는 날이라서요. 같이 있던 동료들과 같이 영화 보러 온 겁니다. 그 영화에 대한 소감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나오던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공과 과가 다 있을 수 있죠. 90년을 사셨던 분이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신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 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역사적인 평가는 독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실제 그분이 이뤄낸 공과를 모두 감안할 때 좀 박하게 되어 오고 폄훼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영화를 잘 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승만 대통령 선정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입장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 홍익표 대표인가요? 그분이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뭐 친일파 같다, 독립운동가다, 자기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얘기했던데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어느 독립운동가가 눈사람한테 쌍욕을 합니까? 저는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은 독립운동가들과 비교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어제 그 영화에 보면 위원장님 장관 시절에 제주 포럼에서 말하신 농지개혁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을 공감하셨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몇천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나라잖아요. 땅을 위주로 살아온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 특이한 점은 해방 이후 바로 지주계급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지주계급이 남아있어요. 반군도 땅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반군도 있고 그런 갈등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지개혁을 해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몇천 년을 내려오던 농자의 나라, 지주의 나라, 만석군의 나라가 단 한 번에 아무런 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가 한 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기업가들의 혁신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영역을 만든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기회 중에 하나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아마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요. 브라질과 우리나라가 왜 더 잘 사는지에 대한 그 비교를 해달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지 개혁에 성공했고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은 빛이 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의 모든 것이 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서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 1월의 독립운동가가 왜 안 됩니까? 그분이 독립을 이루기까지 했던 어떤 노력이라든가 역할을 감안하면 저는 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왜 도대체 이승만 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6.25 전쟁 당시에 한강 인도교 폭파한 거나 4.45의 개헌 같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과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바로 그렇게 지금 우리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는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공정하고 하나의 잣대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사람의 생애를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미 상호 방어 조약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를 기틀을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거 그때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군의 나라를 기업가의 나라로 바꾼 게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그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고 4.19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은 당연히 비판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업적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현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윤정권 심판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지 마시고. 조국 전 장관이 이 장면에 자기가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항소심 판결 전에는 안 했을까요? 법정 구속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다면 정치에 과연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정치에 그런 사람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민주당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그걸 막겠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당내 공천 상황 관련해서 좀 여쭤볼 저희 영화 관련된 질문마저 부탁드릴게요. 괜찮아요. 예.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 강남을 공천 신청하셨던 이현모 전 비서관이 경기나 이렇게 좀 험지로 차출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장동규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 대통령실 참모들이 양지만 찾는다는 좀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양지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런 발목 잡기 정치를 계속하는 걸 막아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공천을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지를 원하죠. 그렇지만 그걸 조정해내고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은 제가 이끄는 당의 시스템이 할 몫입니다. 주진우 비서관님은 경선하신다고 하는데 요거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253개를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긴 공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천에서 여러 가지 사심이 뛰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룰에 어긋나게 밀어넣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식의 공천이 들어오는 것도,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막을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